욕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보십니까? '아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면 '난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많으면 놀부된다고 듣긴 했다고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원하는 것? 아 내가 취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어려운 선이죠. 지금 유스님의 말이 뭐 통용적으로 욕심이라는 얘기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되게 그쵸. 취한다 안 취한 못 취한다가 되게 어려운 말이죠. 승현님은 욕심 많아야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욕심쟁이인데 성공한 사람? 수입 대비 더 나와야 된다고 믿는 거? 아 두부님이구나 유스님이. 두부님이라고 해 드리겠습니다. 예. 송하님이 좀 송이님이 좀 비슷하게 가세요. 수입 대비 더 나와야 되는데 되게 과한 거야 대부분이. 수입 대비 정말로 100원 넣고 10,000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제 100원을 넣고 10,000원이 나와야 돼.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것도 나만. 그것도 나만이야. 너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돼. 왜? 그러면 인플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럼 10,000원이 나오면은 이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이제 100원 넣고 10,000원. 그건 욕심이 아니라 요행 아니야. 정확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행을. 맞아요. 정확한 얘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행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예. 이거는 신기하게 여러분 세상에 법칙이 있어요. 세상엔 저도 가끔씩 보면 자동으로 맞춰지는 것들이 되게 정확히 있어요. 자동으로 맞춰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상담을 하잖아요. 진짜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는 해당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뭐 돈이라든가 뭐 연봉, 안정성 이런 거와 그걸 되기 그 직업을 갖기 어려운 거와 이게 서로 연동이 돼요, 정확하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이 연봉이 뭐 2,500 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돼. 근데 갑자기 그 직업이 연봉이 1억이 되잖아요. 갑자기 경쟁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서 갑자기 그 순간에 한 1-2년 지나고 나서는 다시 맞춰져요, 경쟁률이. 그 직업을 가질 확률이 갑자기 예전에 비해서 뭐 한 30분의 1로 떨어졌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이게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세상은.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거나 뭔가 도전을 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내 능력 완전한 내 능력 부족에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그게 어렵다라는 거는 당연히 엄청난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 직업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진짜 자동으로 맞춰져. 이 수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자동으로 그걸 맞춰줘요. 예. 신기하게. 인간의 마음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누님. 제가 생각한 욕심은 목표가 높은 것이라는 개념을 생각했는데 지금 논하는 욕심은 다른 개념이네요. 충격과 공포.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진짜 맞아요. 단순히 목표가 높은 게 왜냐면 단순히 목표가 높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얘기가 안 돼요. 예. 왜냐면 나를 빼놓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아저씨는 뭐 한 10억 벌자 이게 너무 쉬운 일인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욕심이 필요한 건가? 목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 얘기가. 그냥 단순히 '목표가 높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왜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라는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결국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높은 목표를 원한다. 그럼 욕심이 많은 거지만 내가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럼 욕심이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죠, 그게.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됐다라고 하면 욕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해서 보는 거거든요. 사회든 뭐든 이게 생각보다 그런 점에서는 균형이 되게 잘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되게 어려운 직업이든 뭐든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나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저걸 갖기 위해서는. 예. 그만한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왜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기 멀리 있는 저놈은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쟤는 욕심을 아니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근데 됐어. 그리고 지도 약간 했다라고는 얘기는 안 해. 굴합니다. 예. 그 사람 거짓말이야. 그리고 나이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네. 제가 실제로 보잖아요, 사주를. 보면은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은 특정 시험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합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몇 개월간 그것만 해요. 예. 딱 그것만 합니다. 연락 두절하고. 예. 근데도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이걸 예시를 들어야 좀 잘 이해가 될 거야. 군대를 가서 이제 휴가를 나오잖아요. 이제 뭐 100일 휴가를 나왔다고 해 봐요. 그다음에 휴가 또 나오면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니 휴가를." "아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안에서 거의 몇 개월을 뺑이를 치다 왔는데 엄청 힘들게 하고 시간 안 가서 죽을 것 같은데 친구는 왜 이렇게 휴가를 자주 나오냐."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를 봤을 때 아니 한 3-4 개월 만에 보잖아요. 근데도 오랫동안 안 본 것 같지 않거든요. 되게 텀이 짧아. 근데 그 친구는 이 3-4 개월 동안 엄청나게 몰입하고 공부하고 정말로 3-4 개월 만에 술 한 잔 먹으러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친구 맨날 술 먹고 노는데 시험도 합격 잘하고 이러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근데 아니라니까 실제로. 예. 신기하게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요. 진짜 제가 봤을 때요. 이 집중 기간이 잘 안 되는 게 3 개월이에요. 3 개월. 제가 자꾸 3-4 개월 얘기하는 게 그 3 개월이 있습니다. 3 개월. 예. 생각보다 인간은 그 3 개월 동안 버틸 수 있냐 못 버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3 개월이. 3 개월 버티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온전히 준비하는 것만 해서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예. 그게 3 개월이. 그래서 그 3 개월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막 그래 큰맘 먹고 생각보다 한 달도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2-3 개월, 6 개월 막 이런 식으로 길게 그렇게 버티는 게 강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면 또 발전해 있고 그게 굉장히. 맞죠. 맞아요. 송이님. 3 주도 힘든데 맞아요. 3 주도 힘들어요. 3 개월은 말도 안 했지.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하는 게 안 돼요. 눈에 가시권으로 안 보여요. 맞아요, 송이님. 3 주도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맞아요. 2 주? 큰맘 먹어도 2-3주 안이라고 보거든요. 절대로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3 개월이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구급 공무원이 되든 뭘 하든 3 개월을 못 버티면은 그냥 될 수 있는 게 없어. 없다고 보면 돼요, 어떤 것도. 그럼 뭘 할 거야, 우리 세상에서. 뭘 할 거냐고요. 맞아요. 에인슈타인은 학생들 공부도 해당되는데 맞아요. 학생들도 3 개월이에요, 3 개월. 3 개월 정도는 빡세게 집중하는 힘이 있다면요. 3 개월하고 예를 들어서 한 2-3주 놀더라도 다시 3 개월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줄지 않아요, 능력이. 근데 우리는 3 개월하고 2-3주 노는 사람 보고 '아 쟤는 맨날 노네.' 이 생각하니까 그 사람 놀아서 된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3 개월의 힘 때문이라고요, 그게. 그게. 당연히 더 힘이 강한 사람은 6 개월도 있을 수도 있죠. 1 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너무 힘들죠. 6 개월, 1 년을 다 그런 사람은 좀 흔하진 않고 일반인 선에서는 저는 3 개월은 누구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보는 거예요. 3 개월은 일반인 선에서도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안 하면 없다니까. 그냥 없어.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뭐 얘기를 할 게 없어요. 3 개월을 안 그건 그 밑으로 했는데 됐다? 허접한 거겠지. 예. 허접한 거겠죠. 쉬운 거겠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경쟁률이 심하지 않은 거거나 크게 가치가 있지 않은 거겠죠, 대다수가. 예. 맞아요, 송이님. 사회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레벨이 내려면 무조건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느꼈는데 비슷한 맥락이더니 예예. 님 제목 때문에 망설이다 들어왔습니다. 아유 왜 망설이셨어요? 그런가요? 구름이가 곰도 마늘 먹고 인간 되는데 필요한 시간 되게 그 3 개월 예 맞아요. 3 개월이요. 승현님 투자도 해당될까요? 운의 영역이라 해당 안 되려나? 투자 아니요. 투자는 운의 영역이라고 말해야 되나? 저는 운의 완전한 영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투자는. 100% 운이 아니에요, 투자는. 예. 그것도 제가 이전에 투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사주에 맞게 하는 거예요, 투자도. 예. 투자도. 아니 세상 어떤 사람이 투자에 다 따먹고 가요. 제가 이전에 제 라이브 계속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전에. 아니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집값 막 부동산이 막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 사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그때 아마 삼성전자가 막 5만 원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아니 모터로 집 팔면 "집 팔아도 되나요? 사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냥
돈 벌고 싶으면 차라리 삼성전자나 애플 이런 거 사라고 막 그때 얘기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3배 됐잖아요. 그게. 예. 3배 됐다고 그때 얘기했을 때보다. 예. 강남 아파트를 왜 사? 삼성전자를 사지 그럴 거면.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투자에도 완전한 정답이 없다라는 거야. 뭐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막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얘기도.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아. 예. 끝도 없어요. 그 투자해서 돈을 타이밍을 놓쳐도 벌 수 있는 거 어차피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래서 투자를 타이밍을 잡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예요. 예.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겠다라고 하면 바보라고요.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방식을 찾아서 내 사주에 맞게 하는 거예요, 투자는 원래가. 예. 진짜 그렇다고. 아니 그럼 차쌤은 투자를 잘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 사주에 맞게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손해 보지 않았습니다. 투자로 그래도 뭐 보통 사람보다는 벌었다고는 봐야 돼요. 예. 그치만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룰을 따른다고요. 인턴님. 다른 건 잘 버텼는데 유일하게 다이어트만큼은 3 개월을 못 넘깁니다. 네. 3 개월 전에 포기하게 돼요. 다이어트 제일 어려워요. 그것도 맞아요. 그 다이어트도 3 개월 이상 버티면 확실히 확실한 걸 얻어요. 그것도 명확합니다. 진짜 3 개월이야. 예. 진짜 투자도 욕심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투자를 그냥 방에서 그냥 막 사고 팔고만 대충 하면은 절대 벌 수 없어요. 그건 운이 아니라니까요. 운이라고 하면 그렇게 대충 했는데도 버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근데 투자자들 중에 그렇게 대충 했는데 벌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실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투자해서 돈을 잘 번 사람들의 특성은 이 사람들은 이전에도 잘 벌었어요. 그 투자를 하지 않아도 잘 번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직업이나 여러 가지가 잘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가 운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투자를 100% 운이라고 만약 얘기하면은 사주가 나쁜 사람이든 저희 오토바이 배달부든 막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막 잘된 수백억 대 부자들이 막 가끔씩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투자는 운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요, 사실은. 운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운이 과반 50%를 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하면 50%를 넘지 않아. 그 확률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예 기대를 크게 가지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요. 이제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사람들은요. 100 원을 넣고 10,000 원을 원하는 건 욕심이야. 1,000 원을 넣고 10,000 원을 원해도 욕심이에요. 어떠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100 원을 넣고 10,000 원을 바라면요. 생길 수 있어. 100 원을 넣고 10,000 원. 그럼 뭐겠어요? 노동을 해야지 노동. 100 원에 버스비를 넣어서 내가 일을 해서 10,000 원을 버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요. 예. 중간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100원 넣고 10,000 원이 그냥 공짜로 나오는 거는 그냥 도박이죠. 여기서 중간 거를 뭘 넣어야 돼. 근데 투자든 뭐든요. 여기 중간에 뭘 넣으면 잃지 않아요. 신기해. 예. 벌어. 중간에 내가 뭘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벌어요. 근데 안 넣잖아요? 100원 그 이상도 잃어요. 중간에 뭘 넣어야 된다니까 진짜 그게.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냥 넣어야 돼. 때려 넣어야 돼요. 예. 중간에. 이 노력 그래서 노력이든 뭐든 아니면 방법은 이거죠. 100 원으로 10,000원 만드는 게 아니고 9,000 원으로 10,000 원을 만들든가 돈을 많이 넣어서 다른 방식으로 하든가 뭐 이런 거라고요 그게 결국엔. 근데 완전히 100원 가지고 10,000원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얘기가 되냐고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되게 심해요. 예. 이게 상담하면 굉장히 은근히 나온다고요, 이 얘기가.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에 이 나의 100 원에 10,000 원이 어쨌든 운의 개념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50을 넘지 않지만 그 나머지 운은 또 완전한 랜덤적인 운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약간의 우리 부모님 약간 대를 이어서 오는 약간 운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게. 예. 한마디로 말하는 진짜 조상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확실히 있어. 그것도 명확히 있어요. 사주에서 명확히 있다고요. 예. 그게. 재밌죠. 뭐 방법을 구상을 해야 돼, 자기가 알아서. 뭐 지금 송이 님이 주식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요. 1,000,000 원을 넣어요, 주식에. 1% 떨어질 때마다 '나는 매일 1 킬로씩 뛰겠다.'
1,000만 원 넣고 주가가 1%씩 떨어지면은 나는 1km씩 뛰겠다. 그럼 한 10% 떨어지면 10km 뛰는 거야. 20% 떨어지면 20km 뛰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 봐요. 이제는 어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뛰기 싫어 가지고 이제 종목을 엄청 잘 고르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내가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죽겠는 거지 이거. 예. 이제 그런 캠프를 한번 만들어 볼까 제가? 예. 어디 주식을 약간 산속에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사람들이 돈을 넣고 1% 떨어지면 진짜 1km씩 뛰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주식을 쉽게 사고 팔까? 몸이 피곤해야 돼. 몸이 피곤해야 돼. 예. 그것도 다이어트도 되고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한번 해 볼까? 일단 테스트로. 일단 100 원을 150 원만 돼도 수익률상 엄청난 건데 그래서 인고의 종잣돈 만드는 기간이 필요. 인고의 종잣돈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고의 종잣돈은 절대로 투자로 쓸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주의해야 돼요. 인고의 종잣돈으로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투자가 이제 주식이나 이런 좀 위험 자산에 넣는 건 안 돼요. 인고의 종잣돈으로는 어 자기가 뭘 배우는 데 써야 돼. 자기 능력을 키우거나 오히려 나 스스로를 뭔가 만드는 데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남잔데 뭐 20 대예요. 20대 남자애가 뭐 노가다나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뭐 오토바이 배달을 해 가지고 뭐 3,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거 가지고 투자하면 안 돼요. 예 그걸로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게 벌어질 때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잃으면요 이제 삶도 다 날려버려요 자칫하면.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그냥 거기다 쓰는 게 그냥 억만 배 나아요. 억만 배 나아요. 예. 되게 저는 생각해 봐요. 3,000만 원 가지고 지금 송이 님도 말씀하셨잖아요. 3,000만 원이요. 150만 원이 되는 것도 수익률상 엄청나다 그랬잖아요. 그럼 3,000만 원으로 4,500만 원이 됐어. 1,500만 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잃으면은 작살나는 거야. 그냥 완전 멘탈 나가고. 이거는 이런 리스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위험해.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투자를 할 거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먼저 돈을 쉽게 벌어야 돼요. 쉽게 벌어야 사람이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야지 힘들게 번 사람은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사실은 인생을 너무 인생까지 담보한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진짜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진짜 송이님 말씀대로 이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나와. 막 "무조건 종잣돈 1억 부터 만드세요. 돈이 불어나는 게 속도가 빠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여러분들 투자를 해 보셔 지금 송이님도 말씀하신 게 맞아요. 100 원에서 150 원 50% 수익 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보통 사람이. 그랬을 때 왜냐하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막 이러지 진짜 완전 그렇게 승승장구하기가 하는 사람은 진짜 몇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라고요.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그 인고의 그 시간이 생각나면서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예. 그게 정말 괴롭다고. 정작 1억 에서 1억 5천이 돼 봐야 뭐 별로 변한 것도 없는데 막상 1억 에서 5천만 원이 반이 깎이면요. 정말 그냥 삶이 정말 허망하다고요 이거는. 나머지 그 5천만 원을 벌기 위한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5천만 원도 결국은 그냥 냅다 던져 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던져 버리고 오르냐 떨어지냐 보고서 다시 빵원 된다고요. 이거를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거라고요. 제가 이거는 진짜 명심해야 돼요. 왜 근데 자꾸 유튜브에서 1억을 죽자 살자로 모으십시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진짜 인생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맞아요. 1억 모으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제가 무조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본인의 능력을 키워서 돈을 쉽게 벌어야 돼요. 그다음에 투자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 돈을 쉽게 벌어요. 그다음 투자를 해. 쪼끔 잃어도 쉽게 벌어 가지고 메꾸면 되거나 쉽게 벌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 돈 좀 잃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징징대지 않아. 그래서 이런 멘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는 진짜 바보야 바보.
그거 왜 1억을 모아요? 10억 모으라고 하지 10억 어떻게든. 10억 모으라고 하든가요. 10억은 이제 노동으로서는 모을 수가 없으니까 막 아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힘들게 번 상태로 진짜 투자하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이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어디 진짜 저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시라니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유럽 여행 가는 거. 예. 근데 여러분 진짜로 제가 막 이게 제 개똥 철학이 아니라니까. 잘 사시는 분들은 다 제가 말한 대로 해요. 예. 아 이거 진짜로 이거는 저희 교육생분 중에 예 되게 잘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꽤 잘 사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예전에 한 뭐 십몇 년 전이겠죠. 십몇 년 전에 자녀분이랑 남편이랑 스위스에 가 가지고요. 스위스에서 한 달간 시계 만드는 한 달은 몇 달이 두 달이랬나? 뭐 시계 만드는 그 교육을 받고 왔대요. 석 달인가 한 달인가 모르겠네요. 꽤나 스위스에서. 근데 그때 자기 결혼 반지를 팔아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뭔 느낌인지 알겠죠? 예.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럼 그분은 만약에 그때 그냥 그걸 재테크에 썼으면 지금 더 잘 살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전혀 그거랑 관계 오히려 저는 그때 그렇게 배우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의 삶에 더 많은 영감이나 삶의 개선된 점들을 되게 많이 줬다라고 봐요. 이거는 되게 단순히 시계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시계를 만들어서 부자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시계랑 아무 관련 없는데도 실제로 그게 인생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무조건 돈이 돈을 불리고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버는 타이밍이나 투자 방식은 죽을 때까지 나올 거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온다고. 어차피 또 삼성전자가 3배 오르듯이 뭐 또 그런 게 또 나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뭐 지난 것도 아니야. 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지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대로 열심히 뭔가 배우든 본인한테 투자를 해서 본인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뭘 무슨 무슨 세상이 멸망하듯이 왜 너무 조바심을 느끼고 뭐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 관계가 없다니까. 예. 비트코인 올랐을 때도 다들 조바심이 막. 강남 아파트 오를 때도 어떡해. 지금 삼성전자 오르면 어떡해. 막 엔비디아 올라서 테슬라 올라서 끝도 없이 나오잖아. 끝도 없이 나와. 오르는 것들은. 예. 인생에서 한두 번만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연속으로 막 파도를 계속 탈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한 10년 이럴 거야. 막 한 15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로 테슬라 그걸 팔아서 테슬라를 산 뒤에 그거를 정확한 고점에서 팔아서 엔비디아를 산 뒤에 정확한 고점에서 팔아서 엔비디아를 팔아서 강남에 제일 비싼 아파트를 산 뒤에 제일 비싼 아파트를 팔아서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산 뒤에 지금 삼성전자 그럴 거냐고요, 이게. 그게 말이나 되는 뭐 타임머신 타고 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거야. 그건 진짜 욕심이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본인 자체의 인생에 많은 아낌없는 투자를 어느 정도 한 뒤에 돈을 쉽게 번 뒤에 그다음에 그 어느 정도 쌓인 돈으로 적당한 투자를 하면은 이게 가장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냥. 예. 그냥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왜 이거를 다 점프하고 그냥 지금 종잣돈 1억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100억을 만들겠다? 이게 가당키나 하는 소리냐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예. 이거는 없는 인생을 자꾸 현실에 잘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솔직히. 예. 제가 진짜 상담하면 뭔가 돈에 관한 얘기, 투자나 부에 관한 얘기는 왜 이렇게 다 환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들 유튜브나 뭐에 보면서 있겠지 그런 사람도요. 그게 우리나라에 몇 명이에요, 몇 명. 그런 사람들 뒤져보면요.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얘기에. 알고 보면은 집이 엄청 부자였어. 막 이런 얘기 들어간다니까, 그게. 이 사람 저는 무일푼에서 뭘 투자를 해서 200억이 됐습니다. 코인을 투자해서. 막 이런 사람 보면요. 물론 불법 저지른 사람은 그렇게 가능해요. 집 막 조폭 집안에도 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사실은 아버지가 예전에 뭐 현대차 임원이었는데 막 이런 얘기들 나온다고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예. 조상으로 올라가면 김구 선생님입니다.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덕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 방식은. 진짜 낮은 확률인데 왜 조상 덕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왜 자기 인생에 끼워서 상상을 하냐는 얘기죠, 사실. 진짜 그래요. 사주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나온다고 어차피.
나는 무슨 시장에 가면인가.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그러니까 인생에 있지 이런 그런 사람도. 근데 올라가면은 다 그 조상덕이든 뭐든 다 있어요. 그런 너무 황당무계할 정도의 운이 된 사람은. 근데 본인은 그런 조상이나 집안이 아니면은 그런 꿈을 꾸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것도 사주에 나와 있는 어느 정도의 얘기라고요, 그게. 예. 그게 우리 조상이 덕을 쌓았을 확률보다 여러분 죄 지었을 확률이 더 높아.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덕 쌓고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주가 잘 되게 지금 덕 쌓고 살고 있냐고.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덕은커녕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퇴마 의식을 해야 돼. 퇴마 의식을 하든가 거의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무슨 조상의 덕을 바라고 살아요, 지금. 예. 우리 조상이 덕을 쌓았겠냐고요. 그런 집안이 몇이나 된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별로 그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좀 룰을 정확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가르쳐 주는데도 또 자꾸 그걸 돌리고 싶어요? 카지노 가는 기분으로 살고 싶어요? 뭐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성 카지노 느낌입니까? 제가 생각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예.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예, 도박을. 근데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박을 막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 이거 만약에 카지노 내국인들 가고 뭐 여러 가지 다 허용하잖아요. 다 난리 나요, 우리나라는. 예. 옛날에 아시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땐가? 고등학교 때 그때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아나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바다 이야기가. 그 시골에 이제 어떤 비닐하우스 같은 데든 뭐 어디 숨어 가지고 오래된 이제 상가 건물 이런 데다가 바다 이야기를 설치하고 이제 막 그게 있었어요, 도박장 같이. 예, 한국식 빠칭코. 거기가 그 가게 하나가 얼마씩 벌었는지 알아요? 그 당시 때? 한 달에? 한 달에 2-30 억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 때. 예. 그냥 조그만 시골에, 예, 조그만 시골에서 그 뭐 서울 한가운데서 하겠어요? 아니죠. 시골에다가 했는데 2-30 억을 벌었다고. 예. 그건 다 순수익이죠. 거기서 뭐 순수익이 아닌 거 도박 거기서 뭐 전기세 나가고 뭐 이런 거야 뭐 푼돈이죠. 의미가 없지 사실은. 근데 한 달에 2-30 억을 벌었다고. 그럼 얼마나 거의 초토화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2-30 억을 벌었다라는 게. 예, 조그만 기계가 한 30 대, 40대 뭐 크면 한 50대 있었겠죠? 이런 걸로 2-30 억을 벌었다라는 게 상상이나 되냐고요. 예. 그게. 근데 내가 솔직히 그거 기계 조작인 거 알잖아요. 그거 모르나? 근데 가 가지고 그냥 계속 돌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나는 잭팟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그냥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난 와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2-30 억이면 지금은 10 배까지는 아니고 이제 물가 대비 한 5 배에서 8 배는 될 거예요, 최소. 한 8 배 인상이라고 하면 한 달에 막 뭐 한 150억 벌었다라는 얘기예요, 150 억. 예. 150 억에서 200억 지금 느낌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아 얼마나 도박에 미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때 해 가지고요. 그때 그거 초반에 차렸던 사람들은 굉장히 돈 많이 벌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아마 빌딩 많이 사고 했을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예. 그때는 약간 좀 투명하지 못했던 시대이기도 했었고 제 생각에는 빌딩도 많이 샀을 거예요. 지금 빌딩 가지고 있는 강남에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해 가지고 벌었던 사람들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보다. 예. 바다 이야기가 횟집인 줄 알고 가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빌딩 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아마 강남의 빌딩 부자들 좀 털면은 그거 해서 돈 번 사람들 출신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게. 그럼 그게 사주에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불법을 해도
불법을 해야 돈을 잘 버는가 이런 게 나와요, 사주에서는 실제로. 예. 불법을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법을 어느 정도 불법이 섞인 걸 하면 돈을 잘 버는 게 맞긴 해요.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실제로 불법이라는 게요. 하다가 잘 걸려요, 원래. 안 걸리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네, 투자금도 벌기도 전에 괜히 감옥부터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초반에 하자마자 걸려 가지고. 아니면 오히려 불법인데 돈을 더 까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불법이 무조건 돈 되지 않아요. 불법은 불법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실제. 그게 있어요, 실제 사주에서.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시대가 만드는 것도 있고요. 최대한 사주가 그러면 그쪽 관련으로 하면은 벌기도 해요. 물론 감옥을 어느 정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해야죠. 당연히 그거를 감내할 정도의 훨씬 많이 벌어야죠, 할 거면. 그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사주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법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히려 더 사주가 더 정교하게 나온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사주가 돼 있으면 해야지. 근데 "아이 안 할 건데요. 다른 정당하게 벌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자기 사주로." 이렇게 얘기해 봐야 없다니까요. 그거는. 없어요. 예. 그게. 어떤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월 20억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능해요? 정당한 방법으로 월 20억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뭐 다 저 누구더라? 거의 뭐 그 사람이야. 예? 그 세계 1위 유튜버 그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이야 뭐 그 정도 버는 거? 예? 거의 뭐 아니면 뭐 거의 완전한 기업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기업가는 뭐 그 기업을 만드는데 뭐 잠깐 사이에 된 거예요. 그냥 1년 사이에 그 기업을 만드나? 몇십억 한 달에 몇십억 버는 여러분들 한 달에 몇십억 버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아요. 그런 회사 만들려고 하면은 꽤나 오랜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 진짜로. 거의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뭐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아무튼 그 욕심이라는 거를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벌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냥 사실은. 예. 말도 안 되는 거는 안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게. 근데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갭이 크지가 않아요. 내가 투자한 것과 얻는 것에 대한 갭이 크지 않다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일반 사람들은 갭이 너무 커. 예. 뭔가 꼬인 사람들은 갭이 너무 커. 예. 뭐 하나로 얻으려고 하는 게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예. 실패도 많이 하고 산으로 가요, 그게. 이게 저는 우리나라 어렸을 때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문제기도 해요. 부모님들이 뭔가 자꾸 자녀가 꿈을 크게 갖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예. 우리 부모님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 예. "야 너 다음 중간고사 몇 점 맞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혼내키잖아요. 사실은 내가 현재 만약에 한 80 점이면 솔직히 한 85 점도 쉽지 않은데 아버지 그래도 한 90 점이라고 얘기해도 이제 혼나. "아니 사내 자식이 100점 맞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예 다음에는 그냥 100 점이라고 얘기하고 70점 또 나오고 또 얻어 터지고 또 100점 얘기하고 뭐 이게 반복이야, 반복. 이제는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게 누군 뭔가 내 마음도 편하고 어차피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가든 좀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사실은. 예. 무조건 전교 1 등하는 말 많이 하더 그럼요. 진짜 그렇다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한 80 점이면 다음에는 한 82 점만 2 점만 더 올려 볼게요. 그래도 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저의 능력치의 한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빠 머리도 여기까지인 것 같고 저한테 유전자를 준 게 그리고 뭐 어차피 제가 뭐 그렇게 비싼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뭐 그냥 제가 뭐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고기 반찬도 좀 해줄 수면 안 되나요? 근데 그것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좀 성적을 올리기가 좀 저한테는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더 두드려 맞으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죠. 예. 그래서 방법이 없죠. 이 부모님이 좀 자녀한테 좀 현실성 있게 오히려 1 등이 목표입니다 막 이러면 오히려 혼내야 돼. "너 할 수도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아빠 머리 닮았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런가요? 성적표 왜 안 보여주냐고. 너무 공손한 태도. 부모가 자기 객관화가 되면 공부 잘하라는 욕심도 안 부릴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요. 어느 정도 투자나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환경과 투자는 들어가고요. 집이 이사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이사하고 이런 제스처라도 가든가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아무 동네에서 자라 가지고 아무 학교 나와서 공부 잘하고 막 이렇게 잘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진짜. 그게 안 돼 여러분. 예. 진짜 어쩌다 한번 나오는 막 이런 얘기로 우리는 인생을 걸 수 없다고. 예. 진짜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해 봐요. 강남에 산 학교 다니고 살았던 애들은 집에 어느 정도 잘 살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머리가 좋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강남에 안 살아도 되지 않아요? 어디 그냥 저기 전북, 무안 막 이런 데 가요. 어차피 나도 머리 좋고 애도 머리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공부해 가지고 서울대 가라. 근데 아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알거든요. 삶의 법칙을 알아요. 100원 넣고 10,000 원을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강남에 사는 건 부담이에요. 애들 학교를 그렇게 보내고 학원비는 웬만큼 잘 살아도 다 부담됩니다 강남에서. 진짜 그래요. 왜 머리가 좋고 집안도 좋고 다 좋은데도 왜 굳이 강남에서 학원비를 막 1,000,000 원씩 때려 박으면서 월 1,000씩 때려 박으면서 왜 근데도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게. 왜? 이런 날강도적인 욕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당연히 서울대를 가려면 요 정도는 노력은 뭐 돈을 넣든 애 자체가 노력을 하든 뭘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이거를 원한다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사실은.